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지도 모르는 흥미로운 주제, 평행우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당신이 또 다른 우주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상과학 영화 속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놀랍게도 양자역학이라는 현대 물리학의 최첨단 이론은 바로 이 평행우주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양자역학의 심오한 세계를 탐험하며 우리가 믿고 있는 현실의 본질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평행우주론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평행우주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이것은 원자나 전자처럼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계를 설명하는 물리학 이론인데, 이 세계는 우리의 직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야말로 상상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불가사의한 현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첩이라는 개념입니다. 놀랍게도 양자세계에서는 전자가 여기와 저기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치 동전이 공중에 던져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충격적인 개념은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이는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첨단 장비를 동원해도 양자세계의 입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마치 변덕스러운 요정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이러한 양자역학의 난해함을 파헤치고 우리에게 친숙한 언어로 설명하려 노력했던 천재 물리학자가 바로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그는 혁신적인 계산법인 경로적분을 개발하여 양자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고, 복잡한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는 시각적인 도구를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파인만의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양자역학 연구의 골드 스탠더드, 즉 금과 옥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이러한 기묘한 특성은 20세기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을 맹렬하게 비판하며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명확한 인과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시계장치와 같다고 믿었고, 불확실성과 확률로 가득 찬 양자역학은 미완성된 이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양자역학 이면에 숨겨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변수가 존재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주장에 정면으로 맞선 인물이 바로 닐스 보어입니다. 보어는 양자역학의 실험적 성공을 강조하며 아인슈타인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수많은 실험들이 양자역학의 예측의 정확함을 입증했고, 보어는 아인슈타인,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라고 맞받아치며 양자역학의 혁명적인 성격을 옹호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논쟁은 20세기 물리학 역사상 가장 뜨겁고 치열했던 논쟁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두 거장의 격돌은 단순히 과학적 논쟁을 넘어 현실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제기했고, 이는 평행우주론과 같은 더욱 파격적인 아이디어들이 등장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자역학의 기묘함을 극단까지 밀어붙인 휴 에버렛 3세가 등장합니다. 그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세계 해석이라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혁명적인 이론을 제시합니다. 다세계 해석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양자역학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분열하며 모든 가능한 결과들이 각각의 우주에서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우주와 커피 대신 차를 마시는 우주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억만장자가 된 당신의 우주와 가난에 허덕이는 당신의 우주, 심지어 전혀 다른 역사를 가진 당신의 우주까지 상상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가 현실화된다는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단 하나의 현실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발상입니다. 에버렛과 이 이론을 더욱 발전시킨 데이비드 도이치와 같은 물리학자들은 다세계 해석이야말로 양자역학의 모든 수수께끼를 가장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세계 해석은 모든 파동은 존재한다는 명제하에 양자세계의 모든 가능성을 인정하는 극단적인 포용력을 보여주는 이론인 것이죠. 반면 기존의 코펜하겐 해석은 양자세계의 가능성 중 단 하나만이 선택되어 우리가 인지하는 거시세계로 붕괴된다는 다소 인위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에버렛의 파격적인 주장은 당시 물리학계에서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지도교수였던 존 휠러가 그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죠. 너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때때로 시대를 앞서가는 고독한 천재의 외침으로 묻히는 경우가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평행우주를 넘나들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과학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거의입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확률로 설명됩니다. 평행우주로 가는 문이 열릴 확률은 극히 낮지만 0은 아니라는 뜻이죠. 저명한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웜홀을 이용하여 우주를 여행하는 가능성을 설명하며 흥미로운 비유를 제시합니다. 종이 위에 두 점을 찍고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은 두 점을 직선으로 긋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이를 접는다면 두 점은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이처럼 시공간을 접어 두 지점을 연결하는 워몰이 있다면 우리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우주를 여행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워몰은 아직까지 이론 속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통로이지만 양자역학은 끊임없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가능성을 제시해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물리학자들만의 전유물이었던 평행우주론은 이제 대중문화 속에서도 친숙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의 4살짜리 아들이 열광하는 슈퍼히어로 영화만 봐도 이제는 다중우주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등장하죠. 악당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히어로가 다른 우주에서 온 또 다른 자신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스토리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평행우주는 이제 더 이상 허황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상상력이 아닌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현실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흥미롭게도 필립 딕의 소설 높은 성의 사나이에서는 막힌 총알 하나가 극명하게 다른 두 개의 평행우주를 갈라놓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묘사됩니다. 소설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이 승리하여 미국이 독일과 일본에게 분할 점령당한 암울한 세계입니다. 하지만 소설 속에는 이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의 2차 대전 승전국인 미국의 모습이 담긴 금지된 소설이 등장합니다. 이 두 세계를 구분하는 미세한 단서, 바로 막힌 총알입니다. 소설 속 세계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암살 시도에서 총알에 맞아 사망하며 역사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금지된 소설 속 세계에서는 총알이 불발되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살아남고 역사는 우리의 현실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단 한 발의 총알, 그것도 막힌 총알. 너무나 사소하고 우연적인 사건 하나가 전혀 다른 두 개의 우주를 만들어낸다는 설정은 현실의 덧없음과 예측 불가능성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어쩌면 우리의 현실 또한 수많은 우연과 미세한 사건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다층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평행우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발한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